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국내외 경제 뉴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부터 알아볼까요? 네. 다우지수는 장중에 사상 최고치까지 갔었는데 네. S&P,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네. 갈렸습니까? 우리가 대세라고 하잖아요. 누가 대세다. 지금 대세는 다우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우지수가 미국의 주식시장이 개장한 이래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4만 1000포인트, 4만 14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와, 다우가 사상 최고가면 오늘 막 난리도 나고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뭐 분석 기사도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다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요. 세간의 관심은 나스닥, 또 S&P 500, 결국 AI 반도체와 테슬라한테 가 있는데 AI 반도체, 또 AI 버블론으로 이어지는 이 AI 테마의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28일, 우리 시각으로는 목요일 29일 새벽 한 6시, 5시 반 정도가 될 텐데 엔비디아의 이제 분기 실적 발표라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잖아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보면. 네. 그래서 간밤에 이런 다우의 쾌거죠. 그랬는데 아무도 지금 다우의 사상 최고가에는 관심도 없고 다우도 오른 종목들 보면은 뭐 3M, 코카콜라, 디즈니 그러니까 개인들이 별 관심 없는 종목만 오르고 오히려 뭐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는 캐나다의 관세 이슈로 뭐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가 좀 묻혔고 결국은 우리 한국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는 이 여기로 지금 다들 기다리면서 숨죽이고 있다. 국내 증시도 오늘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AI 반도체 관련한 것들을 좀 대거 좀 팔아놓고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도 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어쨌든 초관심은 엔비디아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적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엔비디아가 그동안 한 3개 분기, 4개 분기 연속 어떤 이제 일들을 좀 해왔냐면 이제 보통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해당 증권사들이 컨센서스라는 거를 이제 내잖아요. 이 정도 실적이 나왔을 거야. 그러면서 그걸 한 번 내고 끝내지를 않고 경우에 따라 좀 조정을 하는데 엔비디아는 늘 상향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실적 발표 당일날 상향 조정된 컨센서스보다도 10%, 15% 이상 떡하니 실적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당 분기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분기의 실적의 컨센도 또 그 이상을 내놓고 항상 이런 이제 행동을 하니까 실적 발표 날은 오히려 기쁨의 날이었죠. 아, 얼마나 또 뛰어날까? 얼마나 또 좋은 전망을 내놓을까? 이렇게 지금 흘러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다. 물론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겠고 그다음 다음 분기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 전망이 있을 텐데요. 지금 2분기 실적 부분은 이제 매출액만 놓고 보면 많이 높였습니다. 많이 높여서 회사 측은 한 280억 달러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한 285억 달러, 287억 달러 이제 이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장 끝나고 수요일에서 목요일 날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에 장 끝나고 이제 이번 분기의 매출액을 발표했는데 제 예상은 300억 달러는 찍어줘야 일단은 엔비디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 분기에 있어서도 저는 적어도 한 300억 달러는 3자는 뭐 이번에도 그렇고 다음 분기에는 앞자리가 보여줘야만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벌였던 실적 발표 후에 5%, 7%, 8%의 이제 급등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만에 하나 일단 첫 번째 관문, 뭐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볼 거 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실적에서 이번 2분기 실적이 한 280억 달러 정도 나오고 요즘에 이제 매출 총이익률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이게 한 75%? 요 정도가 뜨면 저는 이것도 엄청나게 잘한 겁니다만 왜냐하면 높였으니까요, 컨센서스를. 시장은 좀 쇼크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굳이 저에게 이제 엔비디아 발표 후에 어떨 것 같아 이제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좀 유의하자, 조심하자는 쪽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편도 있어요. 이제 더 잘 될 것이다라는 분도 있지만 저는 약간 조심하자는 쪽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건 요즘은 이제 실적이 나오고 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발표 후에 시장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했는데도 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 후행적 해석이죠.
이 험난한 시기에 요 정도로 잘했기 때문에 시장은 박수쳤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요. 뭐 이것저것 살피기나 수치가 골치 아프신 분들은 이제 아침에 목요일 날 이렇게 한 우리 시각으로 8시 정도에 일어나셔서 시간의 거래도 요즘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엔비디아 주가가 플러스 7% 8% 돼 있는지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뭐 마이너스 뭐 10% 뭐 이렇게 돼 있는지를 보시면 앞에 그 실적도 중요하고 뭐 포워드 가이던스도 중요하지만 해석이잖아요. 시장은 이제 엔비디아와 AI 테마는 다 된 것으로 봤다. 혹은 역시 여전한 걸로 봤다. 이거에 판단이 설 수 있지 않을까. 목요일 아침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답답하잖아요. 네. 그 영향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 네. 그런데 이 모건 스탠리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모건 스탠리가 항상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과는 좀 악연이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Winter is coming이라고 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뭐 겨울이 왔다 뭐 하는데 그때가 솔직히 말해서 하이닉스와 삼성 반도체의 뭐 대시세의 시작이었었거든요.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나중에서 모건 스탠리가 사과 리포트도 내고 뭐 그랬었는데 또 좀 안 좋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HBM 관련한 주식들은 많이 먹었으니까 차액 실현해라. 이제 이런 뉘앙스의 리포트를 좀 내고 특히 SK 하이닉스를 이제 모건 스탠리가 좀 많이 공격을 하면서 이제 그런 리포트에 따라서 외국인 물량들은 좀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특히 모건 스탠리라는 또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한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아직 빅 이벤트를 확인도 안 했으나 이런 우리 쪽의 AI 반도체, HBM 관련주들에게 좀 상당한 매도 물량이 지금 집중되고 있거든요. 물론 판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뭐 목요일 아침에 엔비디아가 기적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을 되돌리고 으쌰으쌰 또 한 번 AI 시대를 또 출발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뭐 그대로 전해드리면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물량을 좀 팔고 있다. 뭐 이벤트 전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는 반도체의 시총이 크잖아요. 시장을 끌어내리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그 전날에는 뭐 좋았었는데 전주에는 나스닥도 좋고 엔비디아도 주가도 올랐는데 우린 빠지고 간밤에는 다우는 사상 최고가인데 우린 또 빠지고 이게 지금 외국인들의 AI 반도체 관련한 투매 물량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좀 잘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미리 팔고 있다. 네. 미국 금리도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다음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거의 네.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변수는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뉘앙스가 금리 인하 확정됐잖아. 잭슨홀 미팅 그렇게 강조했는데 금요일 날 그렇게 좋은 코멘트를 했는데 주식시장이 왜 이래? 이제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니까 혹시 이거죠. 이러다가 9월에 이것도 또 아닌가? 그래서 시장이 K 증시가 못 가나라고 하는데요. 그 두 번째 분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변수는 없을까? 9월에 네.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의 연설은 뭐 누가 봐도 100% 금리 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0.5%포인트의 빅컷도 출동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의 변수를 좀 보자면 저는 유가를 들고 싶어요. 국제 유가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가가 오르면 아주 쉽게 생각해서 물가가 따라 오르잖아요. 지금 물가는 다 잡은 것 같고 당장 이번 주에 7월 PCE 물가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할 것 같은데 지금 국제 유가가 WTI가 배럴당 7자예요. 뭐 73달러, 75달러, 77달러 여기에서만 움직여도 큰 문제는 없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배럴당 83, 85달러까지만 가도 작년에 평균 국제 유가 단가가 85달러였기 때문에 크게 유가가 물가를 자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아직 이란, 이스라엘 남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간밤에는 리비아라는 국가가 자국 내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원유 생산을 중단하고 수출까지도 중단한다. 이러면서 이제 3% 정도가 급등을 했거든요. 당장 이제 오늘 또 뭐 미국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유가가 자극돼서 이제 9월 FOMC 회의까지 이제 약 한 달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기간에 대폭등한다. 뭐 그래서 뭐 이러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못할 것 같은데 이제 확률은 낮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9월 금리 인하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로직은 이 패턴은 계속되죠. 즉 이제 11월 대선, 12월도 됐는데 유가가 꿈틀대고 그게 중동 리스크든 뭐든 간에
이게 다시 배럴당 90달러 또 100달러 이렇게 지금 경기 침체라는 요거 때문에 눌러놓은 건 맞아요. 근데 수급이라는 변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산유국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유가가 들썩되면 당장 딜레마는 아니지만 이게 앞으로 큰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될 거예요. 왜? 유가가 올라서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내려야 수밖에 없는 이제 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정말 이건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뒤에 놔두는 거다. 그래서 9월까지는 뭐 금리 인하를 할 큰 변수는 없어 보이지만 이 유가라는 변수는 꼭 지켜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늘 말씀하실 때 원달러 환율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니까 원하는 강세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여기도 중요한 레벨이 하나가 있는데요. 또 있습니까? 4월에 레벨 얘기하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떨어지고 달러 약세되고 우리 원달러 환율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가 됐는데 달러 인덱스 중요한 이제 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99에서 100선. 99.8. 근데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한 달러 인덱스 100선을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딱 맞지는 않지만 우리 원달러 환율로는 한 1,320원 정도가 되는데 이 선이 이 레벨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 콘크리트보다도 더 강력한 뚫기가 힘들다. 네, 뚫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도 1,320원, 어제는 막 1,319원 깨는 척 하다가 지금 다시 1,330원으로 왔고요. 아마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100개나 하다가 100.36 하다가 지금 뭐 100일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를 깨야 우리가 달러 약세로 자산시장의 일종의 버블, 특히 신흥국의 달러 약세와 K증시 상승을 논하려면 이 정도는 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K 증시의 큰 버팀목, 좋은 호재이기는 하나 뭉개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달러 약세가 나와야 되느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이 99, 100선을 깨서 진짜 막 이제 97, 95로 뚝뚝 떨어지고요. 원달러 환율도 1320원 라인을 깨서 1300, 앞자리가 1200으로 바뀌는 이 정도 레벨이 되면 실제적으로 외국인들과 이제 해외 투자자들의 이제 2차, 저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엔 캐리드와 트레이드와 좀 다르지만 비슷한 관점입니다. 달러 약세에 따라서 이제 달러를 들고 신흥국으로 나오는 요게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원화 강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좋아요. 상황도 좋고 지금 다 오고 있는데 마지막 그 콘크리트를 깨냐 못 깨냐. 근데 이거 깨기가 진짜 힘들어요. 최근 한 2년 반 봐도 깨나 싶으면은 올라가고요. 깨나 싶으면 올라가고 진짜 탄탄한 벽이거든요. 이거가 깨지기를 바라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깨진다 쪽에 한 표를 늘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달러의 추세적 약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 졸이면서 못 깨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네. 요거를 깬다면 이게 이제 상당히 터닝 포인트가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국장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환율, 원화 강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제 유가 원달러 환율 이거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국내 집값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뭐 네. 주택담보대출 급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이 쉽게 금리를 올려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은행들이 뭐 전방의 규제 다 꺼낼 태세예요. 네. 이게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이게 이제 해프닝이 이제 계속되는 상황들. 저희가 이제 지난 뉴스 외전 때 그걸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게 좀 왜곡을 한다. 금융당국이 주담대를 잘 못 받게 해라 하니까 우리가 대출을 잘 안 받으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출 금리를 올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창구 지도를 해서 은행들이 뒤에서 호호 웃으면서 가상금리를 더 붙여가지고 시장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주택담보대출 이제 금리를 올린다. 이건 왜곡이다. 그런데 예금 금리는 안 올린다. 이제 지적을 했는데 아마 금감원도 이것을 본 건지 약간 금감원이 한 입으로 약간 이제 두 마디를 한 듯한 뉘앙스를 얘기를 해서 정확한 금융감독원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본인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깐깐하게 하고 많이 해주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금리를 높여서 이렇게 이 소비자들이 못 받게 하라는 쉬운 걸 이야기한 게 아니었다. 이제 금감원이 약간 다른 사람처럼 이제 그렇게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그럼 딴 방법을 쓰라는 네, 거였다는 딴 방법을 겁니까? 쓰라는 거였는데 은행 너희들이
쉬운 방법을 썼지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은행들도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들은 분명히 금융당국이 금리 높여서 이거 막으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금리는 오히려 시장 금리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주담대를 막겠습니까? 이제 대출 규제를 하려면 그 번외적인 가령 이제 DSR이라든가 혹은 뭐 은행식의 까다롭게 뭐 신용 등급을 고른다든가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대출을 굉장히 까다롭게 할 방법으로 이제 급선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뭐 있어서요. 총액을 줄인다든지 뭐 심사를 까다롭게 맞습니다. 한다든지 뭐 그런 겁니까? 옛날 네. 총량 규제라고 해서 A, B, C, D 은행이 매달 이렇게 대출 주담대 양을 정해놓고 뭐 요딴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지난주에 저희가 지적하고 일주일 만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아마 주담대 금리는 이제 왜곡이 아니라 시장에 맞춰서 금리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어렵겠나를 눈치를 챘죠. 그러면 밤에 뭐 여보 이제 금리 뭐 대출 어렵대. 그러면 이제 오늘 내일 다음 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또 주담대를 실행합니다. 안 할 사람들도 또 실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최근에 5월에 5조 주담대, 6월에 6조, 6조 나뉘고 한 5조 8천억 되거든요. 7월에 7조, 지금 8월에 8조 될까 말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또 이번 막판주에 엄청나게 몰릴 거예요, 아마 또. 그러니까 항상 이게 개입을 한다는 게 명쾌해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은 그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이런 왜곡이 있다. 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거를 대출을 잡으면은 집값도 잡히는 겁니까? 상관관계는 있죠.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있겠지만은 막는 것도 좀 이게 이론적으로 막아야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나 크게 봤을 때는 대출 규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너무나 막 빚내서 집 살려고 하는 특히 이게 2030 쪽에 상당히 많은 특히 30세대가 지금 30대들이 집을 많이 사고 있는 거에는 어느 정도 좀 진정할 수 있는 이 대출 규제가 어떤 방식을 이제 은행들이 쓸지는 모르겠지만은 있겠지만은 더 근본적인 방법은 뭐겠습니까? 서울 집값이 이 언저리에서 이제 안정되겠다라고 국민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사인을 갖는 게 중요하죠. 이분들이 왜 그 막 몇 억씩 내서 서울 집을 살까요? 불안해서. 불패니까. 네.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바보가 아닌데 살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좀 어떤 확신들 그 심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네. 부동산이건 주식시장이건 불확실성이 제일 나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